모든 액체나 고체,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무게를 측정하려면 어디다가 담아야 됩니까? 용기 크기만큼만 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즉 액체라는 것은 대부분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비압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압축을 하고 싶어도 압축이 안 되죠. 그거를 보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세수대에다가 물 담아 놓고 위에서 손으로 수면을 팡 치면은 손이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갑니까? 손이 들어가죠. 그래서 외부에서 외력을 가하더라도 최적의 변화, 밀도의 변화가 없는 유체를 뭐라고 한다?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쭉 넘어가면서 물이구나. 그런 것들이. 액체들은 대부분이 용기 크기만큼만 담기고 넘치는구나. 용기 크기만큼만 무게 측정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저울을 놔두고 실제 실험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온도의 함수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무시하고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용기 안에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물을 담아 놓고 실제 물의 무게를 측정해 봤더니 가로 1m 삼성당 약 우리 현재 무게 단위로는 1000kg 정도 들어간답니다. 물이 몇 kg 들어간다? 1000kg. 이제 요즘은 1000kg으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학은 SI 단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단위를 무게 단위, 힘의 단위 이런 단위를 전부 다 뉴턴 단위로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은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알 수 있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했어요. 1m 삼성 안에 물이 약 몇 kg이 들어간다? 1000.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실험을 한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 기름이죠. 기름 중에서도 그래도 주유소에 가서 가장 단가가 높은 게 가솔린이니까 그 휘발유 아니겠습니까?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역시 동일한 용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용기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죠? 가솔린이죠. 그랬더니 이 가솔린은 약 몇 킬로그램 밖에 안 나오냐면 약일게요. 약 860kg 나온대요. 약 860kg, 뭐 800kg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왔고 대입을 합니다. 자, 표준 물질을 물러놨어요. 물이 1000입니다. 단위 생략할게요. 비교하고자 하는 건 휘발유입니다. 뭐 1000분의 800이죠. 어차피 단위는 다 지워지니까. 알겠습니까? 1000분의 800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항상 공학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물이죠. 1000이죠. 비교하고자 하는 것도 물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1000분의 1000이죠. 뭐 앞으로 물의 비중은 몇입니까? 제 입에서 물의 비중은 1.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보다 숫자가 크게 나오면 물보다 무거운 것이고 1보다 숫자가 작게 나오면 물보다 가볍겠죠.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1000분의 800이니까 어떻습니까? 0.8이 나오죠. 그건 물보다 가볍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 뭐 나중에 그 기름 가지고도 수용성과 비수용성을 또 나누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근차근 전부 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암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솔린은 물보다 가볍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리 암기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렇게 놨습니다. 이번엔 들어보지 못하는 용어들이 좀 한두 개 해보겠습니다. 자, 이氧화탄소. 이 안에 이氧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이氧화탄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석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유류의 한 종류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름이다. 쉽게 설명하면 기름이다. 근데 얘는 화학식 같은 경우는 CS2. 자꾸 눈에 익숙해지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 무게를 측정해 봤더니 얘는 1260kg이 나옵니다. 1m 삼성 안에 몇 킬로그램 들어간다? 1260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물이 1000입니다. 1000분의 1260이니까 몇이 나와요? 1.26이 나오죠. 어때요? 물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모든 기름이 물보다 가벼운 건 아닙니다. 일부 물질은 물보다 무거운 기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키포인트에 나중에 이걸 위험물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암기해 두시면, 용어라도 잘 들어두시면 좋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기 비중으로 한번 가볼까요? 증기 비중. 증기 비중에 대한 표준 물질. 역시 똑같습니다. 식이라는 건 똑같아요. 표준 물질에 대한, 그죠? 비교하고자 하는 상대 물질의 무게비를 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 표준 물질을 뭘로 놓냐? 기체는 공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공기 분자량분에. 그 다음에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의 화학식이 나오긴 합니다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몇 가지 안 하면 됩니다. 한 20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연소론이나 위험물 쪽에서 다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공기 분자량은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하니까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기 분자량은, 공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죠. 자, 공기의 구성은 질소와, 그죠? 그 다음에 산소와, 그 다음에 아르곤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약 공기 중에 0.03% 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갖다 이제 100분율을 제거하면 0.0003%입니다. 3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질소의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식이 N2죠. 그 다음에 산소를 뭐라고 하죠? O2. 산소 분자. 그 다음 아르곤을 AR. 그렇죠? 이렇게 하고. CO2도 이제 용어는 배우세요. 이렇게 됩니다. 몇 개 안 배웁니다, 실제. 알겠습니까? 20까지면 그만입니다. 20까지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자, 그럼 질소 원자 하나가 몇 그램, 질량비로 논하세요. 원자 번호로 하지 말고 질량비로 논하면 질소 하나는 약 14g에 해당이 됩니다. 14인데 2개니까 뭐가 돼? 28. 앞으로 질소의 분자량은 28이다. 28g이라고 해도 됩니다.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있냐면요. 약 78%가 있습니다. 몇 프로가 있다? 78%가. 그러니까 78%는 100분의 78을 하셔도 되고, 78을 100으로 나누면 몇이 됩니까? 0.78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지금 공기 분자량 가리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공기 분자량 이게 어떻게 나오지 그러는데 이런 화학식을 좀 많이 보시라고 쓰는 거지 실제 공기 분자량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29 암기하면 돼요. 근데 자꾸 모습을 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산소 원자 하나가 16입니다. 근데 2개니까 32가 됐죠.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질소 분자량이 몇이냐? 28. 산소 분자량이 몇이냐? 32. 요 몇 개만. 알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게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있냐고요? 공기 중에 21%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21이 되죠. 21%니까 100분의 21%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공기 100% 중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퍼센테이지는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부피비입니다. 뭐라고? 공기 중에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 다음에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은 약 40으로 봅니다. 약 몇으로 본다? 40에 얘가 1% 정도 있습니다. 1%. 그래도 이산화탄소 0.03%에 비해서는 꽤 큰 거죠. 1%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1%니까 0.0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0.03이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무시하고 대충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되고 예제 문제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설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길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보시면 공기 분자량을 약 29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보다는.
29로 봅니다.